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직도 잃고 집도 잃고 수사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국민 눈높이부터 통과해야 한다는 진리, 아직까지도 몰랐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장관이 되고 싶어 궤변을 늘어놓다 참 장관이다 소리만 들었네요. 택시 타고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네,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한테 너무너무 반가운 가수 박군 씨와 또 가수 한영 씨인데, 아니 근데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가, 하재근 변호사님,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부부가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잖아요, 저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얘기도 한데, 네. 이제 박군 씨하고 한영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으면서 가까워져서 선후배 관계로 지내다가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고 어허. 2022년에 이제 결혼에 골인을 했거든요. 네. 당시에 박군 씨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산 그 장미꽃 한 송이, 그걸로 딱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서 어머나. 로맨틱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네. 어제 25일에 네. 박군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입니다. 뭔데요? 한영 씨하고 주말에 외식을 하면서 네.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덧붙인 글의 내용이 근데 이 지금 사진 자체는 평범한 어떤 부부의 일상 같잖아요, 그죠? 하재근 매우 변호사님. 평범한 사진입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덧붙인 글의 내용이 글의 내용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네. 뭐라고 박군 씨가 글을 썼냐면,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돌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평범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괜히 걱정 마세요.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저기 SNS에 댓글 달았습니다만 너무 멋진 부부라고.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변호사님? 박군 한영 부부가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가짜 뉴스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다, 뭐 별거를 한다, 여러 살림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머나, 얘기들이 어머나. 퍼져서 저런 글을 올린 걸로 보입니다. 어머나. 부부가 최근 방송을 통해서 이 난임 치료를 한다, 이세를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병원에 다녔다,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 어허. 이 시험관 시술하고 난임 치료하는 과정이 이 여성의 몸에 주는 부담이 무척 큽니다. 호르몬 변화도 굉장히 크게 겪게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뭐 몸도 뭐 변화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옆에서 누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몸부림치는 소리에도 뭐 수스라치게 놀란다든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든가 할 만큼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와전이 돼서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옆에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아이고. 애정 표현도 안 하고 스킨십도 안 한다, 아이고. 이런 소문으로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불화설까지 나오게 된 아이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박군이 리포터로 활동을 하면서 지방을 자주 오가게 됐어요. 에헤. 그런 과정에서 이동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괴산에서 이 캠핑 장비 있는 텐트 생활하는 게 또 보여졌거든요. 아하. 그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거 별거 아니냐, 서로 불화하기 때문에 저렇게 텐트 생활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혼 루머까지 생성됐었다고 합니다. 지금 박군 씨 이 시간 우리 뉴스파이터 경쟁 시간대 그 저기 맨날 어디 고향 6시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지금 나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좀 기분 나빠요, 우리 박군 씨. 농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군 씨인데, 아니 보세요. 아니 박서배 변호사님, 연예인 부부는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리꾼들 시청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군 씨가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루머이지만 이 루머가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가 직접 이 루머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한영 씨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부끼리 티격태격 맞춰가는 건 있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 남이 아니냐, 보통의 부부와 같은 모습임을 그러니까요. 강조했습니다. 네. 또 박군 씨도 집에 오면 아내가 항상 다녀왔냐며 포옹을 해준다.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 뽀뽀는 이틀 전이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 트집을 잡고 싶은 인간들은요, 유인경 편은 조금 전에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아니 부부가
마지막 뽀뽀를 매일 해야지. 마지막 뽀뽀가 이틀 전이냐? 이거 불화설해 또 이렇게 또 트집 잡을 수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요. 뽀뽀를 20년 전에 했는지 30년 전인지 기억이 네네. 안 나는 저로서는 네. 그런 제발 연예인 부부의 뽀뽀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네. 본인 부부끼리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네네네. 이 진짜 제목을 제가 전직 기사를 뽑는다면 네. 박군 부부의 별거 소문 별거 없다. 대박 사건. 와, 우리 제작진들 분발해야겠어요. 딱 한 줄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로 부부 금실 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됐고, 오죽하면 그 바쁜 와중에 두 분 다 바쁘잖아요. 그 와중에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올리면서 우리 부부 이상 없어요. 또 이걸 알렸을까요? 정말로 이제는 그 손가락 쓸데없는 손가락 좀 놀리지 그런 사람 없어지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뭔가 제목이 시적인 그런 문구 같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구 같기도 하잖아요. 누구 얘기일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성대역 기능에 또 폐소멸증도 찾아오고 이후에는 폐렴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급 다이어트가 됐어요. 또 목이 간지러우니까 말도 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와 진짜 대박 사건인 게 보세요. 진짜로 박선배 변호사님 첫 영상과 그리고 김주아의 데이 앤 나잇에 나왔던 그 영상 보면 얼굴이 정말로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유열 씨의 목소리 정말 천상에서 내려온 목소리 그 목소리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아 진짜. 맞습니다. 유열 씨가 3년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고 밝혔는데 당시에 급격하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 많은 팬들을 걱정하게 이 했습니다. 모습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머나. 그랬던 유열 씨가 투병 생활 7년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사실 유열 씨는 지난 2019년에 폐렴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아이고. 당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이 간질성 폐 질환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폐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유열 씨에 따르면 이 병에는 아직 약이 없답니다. 아이고. 이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만 있는데 이게 살을 빠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작용으로 살이 점점 빠져서 유열 씨 몸무게가 47kg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머나. 그렇지만 유열 씨 처음 호흡이 불편해진 이후로도 뮤지컬, 가수, DJ 등 활동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아하. 그랬더니 하루는 아내가 유열 씨를 붙잡고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투병을 하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중요합니다.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판에 뮤지컬에 특히 또 DJ 활동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경고를 왜 안 날렸겠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일을 정리하지 못하면 또 내가 오빠를 정리할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1년 살이를 했죠. 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빌려주셨어요. 100년 된 돌집.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진짜 고생했지. 뭐 자라를 끓여라. 뭐 메추리 먹어야 된다. 닭고기는 안 된다. 토마토로 김치를 담가야 된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웬만해서 화를 안 내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가지고 남편이 정말 낫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걸 제가 여러 번 혼잣말하는 아내. 하지만 복수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저 주어진 시간에 다 미처 공개하진 않았겠지만 아내분이 지극정성이었네요 진짜. 예,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위해서, 유열 씨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열 씨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계속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2024년 5월 달에는 독감이 또 오면서 아이고. 그게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고 열이 40도까지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악화시키잖아요 진짜. 그래서 결국 다시 입원을 어머나. 하게 됐고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어머머머. 살이 일주일 만에 4, 5kg 정도가 빠지고 안 그래도 많이 빠진 살이었는데 예. 결국 40kg 몸무게가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40kg이요? 40kg이 됐다는 거예요. 거동이 힘들어져서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유열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놀랍게 무너져 가는데 넋이 나간 사람이 됐다라고 저때 하면서 투병 당시의 모습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의사가 아내한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어머. 연명 치료를 할 건지 가족과 상의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힘든 시기에 유열 씨의 친구 한 명이 병문안을 왔는데 큰 병원에 가보자. 어머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큰 병원에 가봤더니 거기서 폐 이식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와중에 유열 씨한테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유열 씨가 너무 이제 바짝 마르고 힘들어하니까 아들이 내 모습을 아이인데 아이가 내 모습 보면 충격받을까 봐 이 아들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가 수술할 수 있게 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으면서 아빠를 보러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를 보고한 후에 혼자서 글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빠의 무척 정말 부쩍 야유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요. 내색을 안 해. 진짜? 아빠가 아프다는데. 평소처럼 늘 대하고. 그게 참 고마웠어. 아들이 기독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간증문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아빠 얘기를 썼더라고. 지난 5월 아빠가 독감에 걸려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만 치료받으면 아빠가 다 나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아빠가 폐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 달간 엄마와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빠를 살려주세요. 아빠랑 축구도 하고 세계 여행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엄마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를 살려주세요. 세상에 목사님이시기도 한 최재문 교수님 진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러시네요. 저는 저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이 메이셔가지고 어떤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최재문 정말. 교수님도 그렇죠. 얼마나 가족들이 힘이 됐겠습니까? 버팀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유열 씨가 지난해 7월에 이제 폐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 지금 나눴지만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아빠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내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그 졸리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요. 아빠를 잃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함이 하늘나라에도 응답으로 왔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회복이 잘 됐어요. 그래서 유열 씨도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이 모두 다 놀랬대요. 이렇게까지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족의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제 뭐 저분들 입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도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렇죠. 네. 가족의 따뜻한 격려, 사랑 그리고 관심 그리고 부모 아내와 아들의 기도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본인의 건강이 회복된 걸 기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요 감사하게도 폐혈량이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대요. 세상에 너무 감사한 진짜 일이고. 이거 박수 한번 차리 이 대목이네. 네네, 진짜. 맞습니다. 진짜로 정짜로. 예. 그리고 체력도 계속 올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는 좀 건강하게 아이의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 손잡고 해외여행도 좀 가고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요, 물론 결과론 쪽이지만 유열 씨의 데뷔 때 히트곡 지금 이대로 모습으로가 마치 예언 같아요. 네. 그 우여곡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건강을 물론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되찾았잖아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가족과 시청자분과 팬분들 앞에 있어주기를 정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족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오준 변호사님?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네? 한 명 대통령 음식을 책임지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네. 무려 5명 대통령 식탁을 책임진 셰프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음식이라는 거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고 건강, 특히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도 그렇죠, 직결되는 맞아요. 문제여서 이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사, 요리사는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5명이나 책임졌다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저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천상현 셰프인데요. 저희 지난주에 최근에 큰 화제 모으고 있는 후덕죽 셰프 네. 얘기를 했는데 이 바로 후덕죽 셰프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처음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오호. 그런데 그때가 1998년이었고요. 청와대 최초의 중식 요리사로 발탁됐을 때 이 천 셰프의 나이가요. 불과 31살밖에 되지 않은 나 철딱선이 최연소. 없을 때 벌써 저분은 청와대 들어간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최연소로 청와대에 입성한 기록을 갖고 있는 셰프입니다. 와. 그리고 최연소 입성뿐만 아니라 네. 최장기간 셰프로 일한 경력도 갖고 있는데요. 무려 20년 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5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을 졌습니다. 아니 정권이 뭐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저분은 남아 있는 거예요? 좌우 정권과 상관없는 멋진 요리 실력을 갖고 있었던 대박 거죠. 사건이네요. 네. 최연소 최장이라는 기록에 이어서 현존하는 청와대 요리사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기록을 보유한 대단한 셰프입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이런 거 뭐 기네스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신기하잖아요. 대박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대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조금씩 좀 틀려요. 우리 때 한 300포기 하거든요. 250, 30. 근데 거기 독 묻을 때가 있어요? 독 청와대 많겠지. 거기가 있죠. 뭐 청와대 뒤에 뭐 좋은 땅이 묻는 데도 있고 있으니까. 냉장고에도 있고.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던 적도 있으세요? 대통령 포상이요? 이번에 대통령 포장을 받았어요, 제가. 포장. 훈장 밑에 포장이에요. 엄청난 건데? 포장 되게 큰 상이에요. 일반인들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외식 발전하고 이 음식 같은 걸 맛있는 거를 해서 이게 기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입국 심사할 때 그냥 갑니까? 프리패스인가요? 대출 받을 때 대출이요? 대출 받을 때 이율을 좋게 해준대. 왜냐면 산업 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100억 달러 수출한다든가 엄청 그걸 이제 공적을 쌓아야 이제 자기 자랑 그만하고. 이연복 셰프님 배 아프신 건가요? 농담입니다. 근데 저 정도면 진짜 자랑할 만하죠. 어깨 뿜뿜 할 텐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와 천상현 셰프가 물론 요리 실력도 뛰어나지만 아까 잠깐이지만 야, 이 보안 의식이 투철해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니까 딱 말도 약간 조심하는 거 봐요. 어디에 네. 그러니까 김장독을 어디에 묻었냐 하니까
좋은 땅이요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경내의 어떤 내용들을 이게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 보안에 상당히 그렇죠. 또 거기 다 경우에- 안보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하. 손상희 셰프 같은 경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큰 사랑도 많이 받았고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셰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요,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네. 셰프도 바뀌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네, 일반적으로 네. 바뀌는데 네.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분을 데려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추천받는 맞아. 분을 그쵸, 데려올 그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분이 지금 20년을 넘게 했어요. 와, 믿기지가 그것도 않는데. 진보 보수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는 건 네.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20년이나. 저기 있네요, 진짜. 네네네. DJ 김대중 전 맞습니다. 대통령, 당시 대통령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분은 요리 실력이 대단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찍은 것도 있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아하. 사실 천상현 셰프는요 본인은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 40에서 50% 있다고 왜 이렇게 생각한대요. 또 겸손하세요, 또. 그러니까요. 아우,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운만 따른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운만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의 식탁을 책임지는 그런 셰프를 20년 동안 할 수 네. 있겠어요. 실력 그리고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고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잘 때도 옆에 전화기를 둬야 된대요. 왜요? 왜냐하면 매 순간 긴장하고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상대기. 대통령도 사람이가 야식 먹고 싶을 때 있겠죠. 아니 물론 뭐 일부러 야식 먹으라고 깨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천 셰프, 나 라면 먹고 싶어. 아니요. 라면 한 그릇 될까?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진 네. 않았을 것 같아요. 아하, 개인이 뭐 네네. 먹고 싶어 그러진 않을 것 천 같고. 셰프, 네네네. 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예컨대 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 아하. 또는 뭐 누가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미리 또 뭐 재료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쉬는 날에도 대통령이 찾으면 청와대로 가야 했대요. 세상에.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운명 같은 일이기 때문에 거의 네. 항상 대기 상태였다고 하는데 네. 휴가 때는 그저 쉰 게 아니라 휴가가 있으면 그래도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잖아요. 아하. 그때도 공부하러 다닌대요. 누구를 어머. 찾아요? 후덕죽 셰프를 찾아가서 요리를 더 배우고 있었대요. 세상에. 계속 본인의 스승이었던 후덕죽 셰프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냥 가족과 여행하는 것도 쉽게 못 갔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다고 합니다. 야, 요 장면 보기 드문 장 진짜 진지한 맞아요. 장면이잖아요. 후덕죽 그러니까. 셰프와 천상의 셰프 같이 있는 장면 대박 사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네. 청와대 셰프로서 삶은 행복했고 본인의 적성에도 맞았다. 야. 그래서 후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이름 그대로 따라가요. 천상현, 천상에서 내려온 현직 청와대 셰프 줄말 천상현 셰프인데 근데 20년 동안 대통령을 모셨다면 대통령들의 식성도 누구보다 잘할 것 같고 정말 천상현 셰프의 기억에 남는 또 대통령 일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하고 이 국물하고 담백하게 먹는 면 요리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야채탕면. 중국 요리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워낙 옛날부터 대식가였어요. 연세가 드셔서 조금 좀 양이 줄은 거지. 어양가지 덮밥은 제철일 때 저희가 또 제철에 가지가 나오면 대통령을 모셨던 거고. 뭐 사람들이 뭐 청와대는 뭐 진짜 뭐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지만 뭐 금가루 뿌린 뭐 반찬에 그건 아니고요. 검증된 식재료를 쓰고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써서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여러분들도 좀 늦게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라면 끓일 수 있는 걸 넣어드리면은 직접 본인이 그 여사님하고 같이 이제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계란, 파 송송해서 넣어주시면은 아침에 저희가 좀 늦게 출근해도 되고.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대통령마다 또 좋아하는 또 별미 뭐 의리의리하게 비싼 요리 좋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별미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중식 전문가잖아요. 천상현 셰프가. 하지간 평론가님 같은 중식이라도 대통령마다 좋아하는 중식 요리가 달랐단 말은 뒤집어 보면 천상현 셰프가 중식 요리 진짜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폭넓게 다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 대박. 거죠. 서로 다른 대통령 5명의 각기 다른 취향을 다 맞췄다는 얘기니까 와. 굉장히 요리 실력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네. 입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런 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입이 가벼우면 금방 나오실 수 그러니까 아까 있는데 그 보안의식 진짜 그런 입이 철저했잖아요. 무겁고 사생활 관리도 철저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청와대 근무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네네. 천 셰프가 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뭘까요? 검식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청와대 검식관이라는 그게 게 뭐예요, 있는데 그게? 조선시대로 따지면 김이상궁처럼 네. 왜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먹으면서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이 음식에 있었잖아요. 독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막 김일상군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이상궁처럼 청와대는 대통령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검식관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근데 김이상궁은 조금씩 띄어서 맛만 보잖아요. 네. 검식관은 대통령이 먹을 것으로 추정된 일반적인 양을 다 먹는다고 합니다. 어머나. 거의 미리 식사를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우와. 그런 검식관이 있다는 게 좀 이채로웠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 생활이라는 게 실수하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아찔한 실수의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한 번은 천 셰프가 이제 밥을 이제 빨리 이제 내야 되는데 보통 잡곡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밥통을 딱 열었는데 잡곡밥이 안 돼 있었다는 어머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취사를 안 눌러놓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청와대 비서동 저 멀리 있는데 거길 전력 질주로 달려가서 비서동에 있는 밥을 퍼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고 와. 저희가 언덕인데 언덕을 세상에. 전력 질주로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밥을 옮기고 나서 체력이 다해서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 겪으면서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화려함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 뒤에 정말 말 못할 힘든 생활이 다 있는데 근데 그 힘든 생활도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았답니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IMF가 조금 좀 잠잠해지고 파업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다 초대하신 거예요. 뭐 최계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전태호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래가지고 대통령님께서도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좀 잘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음식이 나가는 것마다 너무 이게 칭찬 일색인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중에 한 분인 마지막 요리는 남기는 거를 저희 서비스 직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맛이 이상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너무 배불러서 진짜 너무 많이 먹고 배불러서 못 먹겠다. 못 먹겠다. 혹시나 오해는 사지 말라고 그런 피드백을 주신 한 분이 또 계세요. 누구세요? 궁금해요. 네? 전두환 대통령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와, 그분이 그런. 왜냐면 그날 만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 감동을 했거든요. 유명한. 그래도 이 배려해준 칭찬뿐 아니라 배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뿌듯함을 느꼈나 봐요. 진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이 딱 맞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리사 셰프들은요 잘 먹어주시는 게 가장 기쁘고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남기시면 그걸 뭘로 표현하면 뭐가 입맛에 안 맞았지? 내가 요리 잘못한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들 인터뷰해 본 적이 있는데 다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접시를 먼저 본다. 그래요? 근데 이 대통령들께서 너무너무 리더십과 덕목을 갖춘 것이 네. 아낌없이 너무 맛있었다. 엄지척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 천 셰프가 지금도 너무 뿌듯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감동의 시기를 잘 겪어내고 식사들을 입맛에 맞게 해줄 경우에는 대통령들이 진짜 엄지척, 영부인도 엄지척. 그 보람을 사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네. 뭔가 우리나라를 정말 책임지는 최고 자리에 있는 대통령, 그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또 자리에 있던 천상현 셰프니까 정말로 어깨가 무거울 법도 한데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도 기쁘고요. 앞으로도 멋진 역할 수행해 주시기를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면 뭔가 알쏭달쏭한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정말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장면이 어느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펼쳐졌는데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80대 어르신이 탄 전동 스쿠터 한 대가 네.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 네. 후진을 시도합니다. 네. 좁은 입구에서 조작이 좀 미숙하신 듯이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네. 근데 조작을 잘못해서 스쿠터가 갑자기 돌진해서 어머나. 비어있는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밀고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문짝은 종이자처럼 펄럭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최지명 교수님이 시청자분들 저런 장면 처음 보셨을 텐데 지금 저 어르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다행히도 가벼운 부상이 그쳤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세상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층에 서지 않으면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런 들어가면- 거예요? 예, 그럼요. 저게 뚫고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맞다. 위로 영화에서 가거나 보면 그런 거 있어. 맞아. 그럼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층에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지. 아, 그러네요. 층에 없으면요. 그 안쪽은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세상에. 그게 만약에 정말 높은 지대면 엄청나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사고가요. 지난 5년 사이에 엘리베이터 추락한 전동 스쿠터 이 사고가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근데 다행히도 이번 지금 이게 사고 해당 사고 나온 스쿠터인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 사고는 가벼운 부상이 그쳤는데 이렇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그러니까 저게 기대거나 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성인 2명이 뛰어올 때의 충격까지 막아준대요. 혹시 모르고 뛰어와서 부딪혔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서 물리지 않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동 스쿠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스쿠터 자체와 탑승자 무게를 합치면 170kg 정도 된대요. 가속도도 붙었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무게가 무겁고. 세상에. 그래서 안전 기준을 넘어선 무게이다 보니까 네. 저 분이 안전장치가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럼 보세요. 스쿠터와 어르신의 합산 무게가 170kg. 그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역발상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안전 기준에는 450줄 그 사람이 부딪혔을 때의 기준으로 돼 있어서 특성에 맞는 그런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kg이면 성인 남성 2명의 무게를 훨씬 넘는 계산 나온다는 거잖아요. 보통 저런 엘리베이터를 보면 무게를 성인 남성을 보통 70kg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40kg를 넘는 거잖아요. 지금 170kg이 지금 무게가 낮다는 것은. 그런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요즘 안전기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은데 이거 진짜 뭔가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역산에 설치된 모든 엘리베이터는 450줄 운동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승강기 검사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450줄은 몸무게 60kg의 성인 2명이 시속 10km의 속력으로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아하. 다만 최근에 전동 스쿠터 이용이 늘어나고 장비가 대형화되면서 이 출입문 안전 성능을 1000줄까지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강화하면 뭐예요? 진작에 강화했어야지 이게. 이 1000줄은 사람과 전동 스쿠터 무게의 합 약 180kg이 시속 12km의 속력으로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이후로는 신설된 모든 엘리베이터가 1000줄 기준이 적용돼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도 역시 예산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기에 섬뜩한 게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이 너무 섬뜩해요. 예산 타령하면서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돼가지고 아직 우리 지하철역에는 저게 강화가 안 됐어요. 그런 말 나올까 봐 제발 무엇이든지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말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제발 여기에 잘 두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아니 진짜 요즘 이 두쫑쿠는 요만한 애기부터 어르신까지 두쫑쿠 두쫑쿠 진짜 할 것 같은데 그 열풍이 이곳까지 전해졌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에서 온 거예요? 두바이에서 비슷한 초콜릿. 실제 두바이에서 6시간, 7시간 걸려서 아이들이 꼭 살 수 있는 카드. 메이드 인 코리아랍니다. 이름만 좀 보고 한국에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제조는 두바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초다이크나 피스타치오가 두바이产거 식재료가 두바이입니다. 대통령도 걸어가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나라 현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두쫑코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뭐 거의 열광입니다. 그러니까요. 허주연 변호사만 3번 먹고 여기 안 먹어본 와, 분도 진짜 계시는데 배신이에요. 배신이에요, 허주연 변호사. 근데 품귀 현상, 이 품귀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식품 기업들이 앞다퉈서 유사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 간식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컨텐츠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안 먹어보면 안 되는 음식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23일 날 저기 이제 울산을 찾았거든요. 울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대통령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 현장에 가시면서 초등학생으로 이제 시장을 가셨어요. 그 전에 그게 옹기종기 시장이에요. 남창 옹기종기 시장 이름이. 이름 정겹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에 갔는데 이건가 여긴가 맞습니다. 봐요. 시장 방문 과정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네. 대통령의 손을 내밀어 두쫑크를 전달을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받으신 거예요. 네. 이 장면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이와 악수를 하고 호주머니에 쑥 넣고 네. 그리고 가면서 지금 대화를 한 거예요. 이어서 미팅을 마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일정을 이제 자리를 옮기는 중에 네. 참모진에게 물어본 거지. 이 두쫑크가 뭐냐. 네. 그 장면이 지금 저렇게 영상으로 찍힌 겁니다. 아니 주머니에 넣고 이제 주머니 넣은 게 기억나가지고 얘기를 이제 꺼냈잖아요. 네. 최재명 교수님. 네. 이제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건 대통령도 두쫑크를 먹어봤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방송 중에 계속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어요. 실제 와, 드셔보셨나요? 취재가 돼요? 대박 사건.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 안 하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을 말하면 네. 아직까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확인 중. 아마 이제 네. 저기 옆에 있던 당연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번역기 실장하고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아직. 네. 그래서 바쁘셔서 네. 확인되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고요. 근데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드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공식적 확인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 내드릴게요. 네, 꼭 확인해 그러겠습니다. 오세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두쫑크 열풍 진짜 대통령까지 관심 가질 정도로 진짜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 두쫑크 열풍이 생명을 살리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제일 요새 지금 빙하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혈액수급입니다. 맞아요. 겨울이 진짜 맞아, 되면 맞아, 진짜. 날씨가 추워서 안 나가고 싶고요. 학생들도 방학이어서 굳이 가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한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헌혈을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막 호소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등장한 것이 당근이 두쫑크 히든 카드가 헌혈의 집 서면센터의 경우에요. 헌혈하신 분에게는 두쫑크를 드립니다. 어머나! 그랬더니 네. 평소보다 2배가량의 헌혈자들이 나타났고요. 어머나! 전주 효자센터에서는 효자들만이 산다는 효자센터에서는 네. 평소보다 5배 예약이 어머, 밀려 어머, 어머, 있답니다. 어머. 그래서 그분들이 헌혈한 피로 생명을 굴리고요. 네. 정말 아름답게 그분들 맛을 즐기는데 너무 미끼 상품 같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믿김들 어떻습니까? 생명을 맞아요. 살리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미끼로 준다니 믿기 어렵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준봉 교수님 네, 아니 네, 네. 진짜 네. 믿기면 진짜 어때요? 그럼요. 이 유인경 평론가의 말씀처럼 헌혈 우리의 사랑 온도고 어떤 나눔의 뭐 기부금뿐만 아니라 이런 뜨거운 피를 나누는 것도 정말 우리의 기부 온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생명 살리지. 그리고 이게 뭐든지 전 두점프도 뭐든 정말로 헌혈을 높일 수 있다면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기존엔 영화의 표도 주고 막 네. 이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두점프도 정말 그것 때문에 헌혈하는 게 늘어난다면 저는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뭐 영화표는 괜찮고 두쪽으로 이상하고 그런 거 그럼요. 아니잖아요. 네. 미끼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뭘 미끼를 던지든 헌혈만 높일 수 맞아요.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헌혈이 올라간다고 유인경 평론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야. 그런 오늘 왜 이렇게 희생 멋진 정신. 뿜뿜 발언을 하세요? 제가 원래 멋집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모습이 결국 두쫑크를 그러니까요.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네.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두쫑크를 정말로 먹는 게 그 헌혈을 통해 먹는다는 게 보람 2배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